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스마트폰 AP 엑시노스의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퀄컴의 스냅드래곤 875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내년에 삼성전자가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엑시노스는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갤럭시 S21,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고성능 AP인 엑시노스 2100, 그리고 중저가용, 이 보급형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엑시노스 1080입니다. 후자는 갤럭시 A 시리즈, 그리고 중국 제조사들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 한 곳인 비보는 내년에 엑시노스 1080의 탑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아무래도 고성능 제품인 엑시노스 2100의 성능에 주목도가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엑시노스 2100이 과연 그동안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엑시노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얼마만큼의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엑시노스 2100이 퀄컴이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차기작 스냅드래곤 875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외신 보도들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셈 모바일은 삼성 유저들은 스냅드래곤을 이길 수 있는 엑시노스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면서 차기 엑시노스는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폰 아레나 등에서 보도한 긱벤치 점수를 기반으로 할 때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된 갤럭시 S21은 싱글코어 1302점, 멀티코어 4250점을 기록했고, 이는 싱글코어 1159점, 멀티코어 4090점을 기록한 스냅드래곤 875 제품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테스트 시기가 다르고 테스트하는 환경이 다르기에 명확히 표준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면은 있겠죠. 가장 최근 스냅드래곤 875를 기반으로 샤오미 기기를 테스트했을 때 싱글코어 1105점, 멀티코어 3512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벤치 스코어 점수만으로 완벽히 차기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 875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전 세대 제품들보다는 그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중국의 유명한 IT 전문가로 알려진 아이스 유니버스는 엑시노스 2100의 출시 소식을 전하면서 스냅드래곤 875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라는 멘션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급기 모델에 탑재가 될 엑시노스 1080 역시 이 안투투 점수를 보면 693만 3600점을 기록해서 현존 최고의 스마트폰 AP라고 볼 수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기록한 64만 8871점을 앞섰습니다. 주목할 점은 GPU 점수에서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엑시노스의 약점으로 줄곧 지적되었던 것이 GPU 성능이었죠. 이 아드레노를 앞세운 퀄컴과 비교해서 엑시노스에 들어가는 말리 GPU는 항상 그 성능이 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사용에서도 많은 부분 체감이 되었었죠. 삼성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장기적으로는 GPU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AMD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고 AMD의 RDNA 아키텍처 기반 GPU를 이른 시간에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출시되는 시점은 2022년, 23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 현재 말리 GPU를 달고도 더 높은 안투투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것에 어느 정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100의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성의 자체 CPU 개발팀 이 몽구스가 해체되었죠. 그러면서 ARM의 레퍼런스 코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첫 해죠. ARM의 코어텍스 X1 그리고 A78 3개, A55 4개 이렇게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ARM의 코어텍스 X1은 A 시리즈보다 그 성능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린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A77과 비교해서 20%에 가까운 성능 향상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플러스, 3 플러스, 4의 구성을 갖추게 되고 퀄컴의 차기 제품 스냅드래곤 875와 구성상 큰 차이는 없게 되는 것이죠. 스냅드래곤 875에도 ARM의 코어텍스 X1이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클럭에는 차이가 있겠죠. 이 두 제품 간의 CPU 성능에서는 이 종합적인 구성이나 요소들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겠죠.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의 성능 격차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커졌던 이유는 물론 GPU 성능 차이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삼성이 자체 개발한 이 M5 커스텀 코어가 기대만큼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CPU 성능에서 마저 스냅드래곤에 밀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엑시노스 990 올해에 그 차이는 명확해졌고 실제로 올해 출시되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S20이나 노트 20을 보면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를 교차 사용한 바 있었죠. 유럽향 제품에는 엑시노스를 탑재시키면서 많은 유럽 사용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을 견제해오지 못하면서 퀄컴이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스냅드래곤의 제품 가격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결국 종합적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제조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도 제조사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엑시노스의 분발, 견제가 분명 필요한 상황이고 하나 고무적인 사실은 엑시노스 2100뿐만 아니라 엑시노스 1080 역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 최고의 AP라고 불리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와 견주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 갤럭시 A 시리즈의 경우에도 지금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현재 나오는 벤치 스코어 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사실상 박살이 나버렸고 자사,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고 이 기사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화웨이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중에서 아너 제품의 비중이 25%에 이르는 만큼 결코 작지 않아서 사실 세계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확정되었죠.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이 AP의 드라마틱한 향상이 결부가 된다면 중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나 인기가 더 커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기 엑시노스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그동안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죠. 이 좋은 벤치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리 GPU를 아직까지 탑재하고 있고 이 업그레이드된 아드레노를 탑재한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비교하면 여전히 GPU 부분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022년 이후 AMD가 성공적으로 이식이 된다면 그 판세는 명백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기술 격차는 줄어들 것이고 엑시노스의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가 엑시노스의 가장 흑역사로 기록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테슬라는 2020년에 접어들며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경쟁 구도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수소전기차를 향해 바보 전지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수소전기차가 전기차보다 친환경성은 더 높다고 하지만 연료 충전의 효율이 지극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기차가 수소전기차보다 훨씬 일찍 개발이 시작됐고 부품 구조가 단순하여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신생기업들이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한 결과 폭발적인 발전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 수소전기차는 상당한 제작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 기껏해야 기존의 완성차 업체에서만 시도할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신생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가자 이것의 위기감을 느껴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수소전기차는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차의 충전기를 짓는 비용은 500만원인 것에 비해 수소전기차의 충전소를 짓는 비용은 최소 200억 원으로 매우 비쌉니다. 이 사실들만 본다면 미래 자동차 시장의 구도는 이미 전기 자동차가 지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수소 전기 자동차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정답은 거짓입니다. 당장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죠. 미국은 오래전부터 수소차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수소전기차 고객이 내연기관 고객 수준의 편의성을 누리도록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등의 수소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민관 협력체 H2USA와 H2포스트를 창설한 바가 있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국은 2019년까지 수소전기차 보급량이 7,937대로 전세계 1위를 보여줍니다. 유럽 또한 수소전기차에 대한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앞서 서술된 바에 의하면 수소전기차는 전기차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대체 어떤 장점을 지니기에 미국과 유럽이 이런 행보를 보일까요? 훨씬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라는 뜬구름 잡는 표현은 쓰지 않고 확실한 팩트만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소전기차는 전기차보다 자율주행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의 레벨이 낮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데요. 자율주행의 레벨이 상승할수록 전력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현대 배터리의 기술 한계 때문에 한 번의 충전으로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없죠. 8시간의 충전으로 350km를 주행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에 반해 수소전기차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전기차보다 2배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는데요. 한 5분의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소전기차는 상용차에 특화됐습니다. 지금 수소전기차가 경제성이 없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의 가격과 충전소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운행하는 승용차와 화물 운송 등의 영업에 사용되는 상용차가 그것이죠. 일반인들이 운행하는 승용차는 자동차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승용차 가격이 저렴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죠. 또한 승용차는 행선지가 다양합니다. 이는 어디에도 승용차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때문에 자동차와 충전소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소전기차보다 전기차가 지금 당장은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물 운송 등의 상용차는 어떨까요? 승용차에 비해 수요가 적고 행선지는 일정하지만 한 번에 많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승용차에 비해 환경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때문에 한 번의 충전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전기차보다 환경 친화적인 수소전기차가 현재의 단점을 고려하고서라도 상용차에는 좀 더 적합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 시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진입 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신생 기업들이 미친듯이 뛰어들고 있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뛰어들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수소전기차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 뛰어든 업체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합니다. 이 말은 곧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을 한번 지배한다면 그 영향력은 이 산업이 망하는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1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 기아차입니다. 2019년 현대 기아차는 전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3,666대를 판매함으로써 점유율 60%를 보였는데 2위인 도요타의 2,174대보다 훨씬 앞지른 수치입니다. 겨우 286대 밖에 판매하지 못한 혼다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죠. 이 결과로 지난 11일 미국의 에너지부 DOE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연료 전지 관련 기술 혁신과 저변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DOE는 미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과 미래 에너지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는 연방부처인데 이곳에서 미국의 수소에너지 파트너를 한국의 현대자동차로 지정한 것이죠. 협약에 참여한 마크 메네제스 에너지부 차관은 미국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미래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함께하여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현지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현재는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발전된 미국 수소전기차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미국 전역에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저장 등의 밸류체인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